자, 이번에는 이제 그 왕아서 개혁법의 이제 구체적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그 부국책 관련된 내용부터 볼게요. 자, 부국책은 이제 세원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자, 여기 첫 번째 볼게요. 군수법인데, 이 군수법은 뭐냐 하면 재정 수요와 산재 실정을 일치시켜서 물자 유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상에 대해 폭리를 방지하려고 했다. 예전에도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공납제도인데, 공납제도에 대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방납. 대상이 지역 특산물을 이제 사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제도인데 그 과정에서 이문을 많이 땡겨 먹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자기가 직접 바른사를 파견해가지고 뭐냐면 직접 그걸 하고 뭐냐면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수법이죠. 그래서 중간에 공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정부가 직구를 했다. 이게 이제 군수법이야. 근데 이 군수법이 한나라 때 군수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군수법하고 이 송나라 때 군수법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나라 군수법하고 이제 왕세 군수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군수법은 이제, 한나라 때 군수법은 물가앙정. 그래서 아마 이제 학습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건데, 군수법도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어디 구글에서 좀 다른 거에서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세 군수법은 운송 자체는 이제 국가가 직접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군수관을 파견해서 이제 물가를 조사해서 뭐 싼 곳에서 사가지고 비싼 걸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 조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 견제를 통해서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앞에 한의중 내용과 좀 달라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요거는 무시해 버리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물가 안정 및 상인 견제, 그 국가의 수익 증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송나라 왕안서의 이제 군수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사업이 창출을 하려고 했다. 운송비 절감 목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나라 무지의 군수법하고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상업이익 창출. 얘는 뭐 그 상인 견제만 있는데 실제로는 상업이익 창출이 있고 그 운영 방식에 보면 수도의 바른사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관점을 두고 직접 이제 현지 조사 사정에 맞게 그 공납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처리했다. 그래서 수도에 필요 없는 물품을 현지에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수도에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서 현금을 납부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품의 장거리 운송에 발생한 막대한 비용과 부패를 원점적으로 차단했는데 그 예전에 그런 업무, 그 공납물을 갖다 바친 업무가 그 대상인들이 했던 역할인데 그 국가가 직접 해가지고 중간에 뭐냐면 유통 마진을 뭐냐 막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대상자들 유통 마진을 없애고 정부가 직접 해서 뭔가 이제 재정 수요의 증대를 깨야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그 한나라 군수법하고 송나라 군수법 관련된 내용 이게 있는데 한나라 군수법은 물가 안정, 상인 경제, 경제 목적이 이제 있고 국가의 역할은 좀 잘못된 거예요. 소극적인 시장 조종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거는 이제 왕서의 군수법을 좀 뭐냐면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왕서의 군수법은 송나라 군수법이 뭘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라 군수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건 소극적이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이렇게 물품을 이제 사고 파는 것 정부의 시작 그 예전에 상인했던 일을 매입과 이렇게 매도 과정을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상인했던 일을 똑같이 해서 이익을 얻는 거고요. 근데 송나라 군수법 같은 경우에는 공납물 관련된 내용이야. 공납물에서 정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그 대상인들 배제시키고 국가재익을
재정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앞에는 한나라 군수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뭐냐면 어, 그 재정 정책, 한나라 군수법 같은 경우에 순수한 재정 정책인데 반해서 송나라의 군수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공납물 이제 그런 의 어떤 수치 과정에서 일어난 일종의 이제 조세제도 개혁과 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수익 증대와 함께, 재정 정책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있는데, 제 생각에 국가의 역할은 동시에 다 경제적인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요것만 제외하고는 요거 주요 목표나 운영 방식, 핵심 기구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뭐 챗GPT하고 그 앞에 이제 뭐 그 팩트 측면을 모르겠는데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를 경우에는 여기 이제 신동계라든지 한의중을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팩트는 체크할 때 뭐 틀릴 수 있죠. 근데 어떤 이제 그 해석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목적 이런 것들은 좀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는 그냥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그 신동계나 한의중 입장을 따는 게 더 낫다. 사실관계 그 제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청력법은 뭐냐? 춘군기 때 이제 빈민들에게 정곡, 곡식을 대여하고, 정과 곡식을 대여하고, 이할 정도의 저리도 이제 받는 거야. 네. 그래서 농민구제와 분량 확보에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할의 이자를 이제 이렇게 받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군량 확보는 아마, 어, 정부가 비축한 군량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군량미를 계속 쌓아둘 경우에는 이게 쌀이 좀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환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받는 방식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당시 고리 대금업자들은 육신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고리 대금업자를 많이 한 게 대지주, 관료들이죠. 그러니까 반대가 심했던 거고. 자, 시업법 같은 경우에는 중소상인들에게 정부가 이할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대상인주도의 유통구조를 조정하고 하니까 대상인들 입장일 때는 상당히 어, 반대했던 거죠. 자, 그래서 있고, 그래서 청력법은 농민, 시역법은 여기까지 상인들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모욕법 또는 면역법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 이제 차역법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실시된 거죠. 그래서 차역법 같은 경우에는 1등급, 5등급 해갖고 이제 이렇게 어, 비례해서 걷잖아요. 역을 시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잘 안 됐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종래 부단자부터 명역절을 징수하고요. 그리고 차역에 면제됐던 간호나 뭐 사관이나 상인들에게도 농민 액수의 절반은 조육조를 징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쓰는 것이 모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진흥책으로서 어전법이나 농촌수입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농촌수입법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일단 이제 어전사라는 관점을 두고 중수로 하천 진흙을 이용해서 토지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강북 지역에 관련된 거야. 항아 같은 경우 하천 진흙이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촌수입법 같은 경우에는 항폐한 정토의 부흥과 수입시설을 통해서 농경지를 확대한 건데 이건 우정과 관련된 거야.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강남에 실시한 것들이군요. 똑같은 이제 뭐냐면 수리 사업이라도 요거는 강북, 요거는 강남, 요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 농촌수입법. 예, 강남에서 행했던 그법 관련된 우정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기출문제들 분석을 제가 자료 찾아서 한번 좀 했으니까 좀 보면요. 자, 일단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참파법, 점성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농전수입법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때 뭐 농전수입법이 맞니 어전법이 맞니 했는데 그 시험 예문에 강남이라고 됐기 때문에 농전수입법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농전수입법을 보겠습니다. 농전수입법은 성초인 1069년에 실시한 것으로 마흔성 이어받아 대규모 실시한 거야. 그러니까 마흔성이 먼저 실시한 게 아니라 이 농전수입법이라든지 우전법이라는 건 어전법이라는 건 예전부터 실시했던 건데 이걸 이제 학대에 강화시켰던 것이 망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어는 학문지를 개간하고 비옥한 토지를 만들고 밭을 논으로 전환시킨 거다. 그래서 이제 수의라는 거는 강계형 댐이나
댐이나 운송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우전 같은 농지를 만드는 거야. 자, 우전은 이제 강남 지역에 호수 같은 거 늪지에 이제 불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만든 수의전의 일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송나라 정부는 이렇게 개간한 토지를 그 사람의 소유로 하고 3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주고 그 위에 그 땅의 세를 가볍게 물었다. 반면 어전법은 강국 지역에 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왕항에서 예전에 했던 걸 왕항에서 확대시키는데 강북은 항하에 흐르는 지역 특성상 상류 진흙물이 많이 이제 하천에 들어오게 되죠. 그 하천의 진흙물을 밭이나 논으로 끌어들여 그 진흙을 침전시켜서 비료해서 비옥한 토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일단 조사한 걸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모래흙을 운반해서 농지 조성 또는 토양을 개량하는 개토법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우정과 관련된 것인가 농촌 수입법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농촌 수입법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예. 한번 사료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농촌 수입법 관련된 속자치통관 장편의 이제 사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조선을 내리게 모든 노예 항상 주연의 처지에 감독하고 책임지게 하고 백성들에 관하여 타일르고 남아도는 병사들 모집하여 묻은 땅과 제방 저수지 도량을 심을 써서 이제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만약 능히 백성들을 늘리고 유인하여 학문을 개간하고 버려진 수리신을 보수하여 그로 인해서 식량 생산 늘리는 자가 있다면 모두 그 늘어난 토지의 수량에 대한 우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 3년 동안 면세를 해준다는데 야 저기에서 이제 항모지를 개간하고 묻힌 땅을 이제 개발을 장려하는 그 내용이 있고 수리 제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고 그다음 면세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좀 약간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 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우전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전법을 하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 내용인데 여기 이제 농촌수입법과 연결돼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사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때 이제 우전의 원리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장기적인 면제를 해주는 그런 특별한 이제 세제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역행 농촌수입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요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농촌 수입법 관련된 내용들, 우정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어전법 관련된 내용 있죠. 이 어전법도 이제 농촌수입법이 나왔으니까 어전법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좀 보겠습니다. 반정군수법이라는 건 전토를 정확히 측량해서 조세 부담을 군중하게 이제 추구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토가 꼬불꼬불 그랬잖아요.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측량해 갖고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추구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강병책으로서는 보가법, 보마법, 뭐 장병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가법 같은 경우에는 주와 객호를 불명하고 10호를 1부로 하고 50호를 1대부, 500호를 1도부로 하여 각각 장을 설치하고 정통적인 이제 인보조직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무와 민병조직을 활용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실패에 대해서 남성들 한총 조직화되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일종의 병농일치 군사제도 이런 거와 이제 연결되는데 이게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어갖고 이것도 한번 관련된 사료들 한번 찾아보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주 개코를 불명하고 50가구는 일부로 주 중에 유능한 자를 뽑아서 보장을 삼고요. 50가구는 1대부로 삼고 호장을 겸해서 재산이 가장 많은 자를 뽑아 대부장을 삼는다. 10개 대부를 또 1도로 조직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조직 구성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이 그 임무는 사회 명시하지 않지만 이제 해석 관련된 내용이죠. 경찰 업무를 했고 치안을 담당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장병들에게 기초적인 훈련시키고 전시에는 이들 예비군으로 활동하는 그런 이제 민병 조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내용을 이제 보고 그다음 보마법은 이제 그 당시 그 유목민족들 싸우다 보니까 이게 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에 따라 민간에서 각각 한두 개 군마를 이제 사육하고 평상시에는 이 군마들을 이제 뭐냐면 농경에 이용했다가 전쟁 나면 이제 뭐냐면 간에서 징발하는 제도가 보마법인데 이게 좀 약간 실효성 없는 것 같아. 왜냐면 평상시에 말도 주인하고 내포가 있어야지 뭐 잘 싸우든지 하고 또 말이 이제 전쟁터 나온다고 해서 뭐 얘네들이 또 싸우겠어. 원래 말 자체가 이제 겁이 많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말이 이제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벌 이제 뭐냐면 잘 모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책상머리 관료들에게 나온 그런 그 머리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이게 된 것도 아니고 또 훨씬 뭐냐면 효율적인 건 아니고요. 자, 장병법에 의해서 병방방위를 강화해서 그 군대 훈련 및 그 훈련 조직을 도모한 개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돼 있어갖고 요것도 이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송사병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형 7년에 있는 망하색 개혁 내용을 이제 보면 옛날에는 병사가 병사에게 나와서 평시에는 밭을 갈고 유사시엔 싸웠습니다. 지금 조정의 군대는 간청의 지급에만 의존할 뿐 수소 부양할 방법이 없는데 그 대략 50만 명이 이르니 그들의 의식과 비용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 병방의 방비는 여전히 경고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천하의 군대를 나눠 장을 두어 이들 주관하게 하였다. 물론 장 한 사람은 수천 명의 병사를 가난하고 평상시에 이들 훈련시키고 유사시에 이들 동원한다. 그래서 그 선발과 인원, 그 다음에 훈련, 이동과 보충, 상번에 대한 법을 모두 종목별로 이제 갖췄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병방강에 강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죠. 국경방어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국경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대 편성 훈련 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지휘관 중심 일원화된 지휘 및 훈련체를 구축해서 국방력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병방 그 방위를 강화하자. 이런 것이 군사 개혁안인데, 요거는 이제 뭘 이제 또 볼 수가 있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송나라 군대는 중앙군이 강하고 지방군이 되게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해오면 지방군이 버텨주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 문제점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군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장병법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료 개혁책으로 창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리에게 수수료 대신에 복록을 지불하고 그 당시 이제 대우를 개편한 후 뇌물수시 엄벌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서리들에게 그 뭐냐면 돈을 안 줬나 봐요. 월급을.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아전처럼 그래서 이제 항리처럼 돈을 안 주고 대신에 수수료를 받아 먹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뇌물이니 수수료를 되게 많이 챙겨먹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제 봉급을 줬다는 그 내용인 것 같고, 그 서리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개방하고 관리와 서리의 일체화를 도모한다. 이게 창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법도 요게만 있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 동계나 뭐 다른 책에서는 별로 설명 안 해놨죠. 그래서 요것도 뭐 간단하게만 설명해가지고 일단 여기 나온 거니까 한번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속자치통관 장편이라는 글에서 이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서리대 패단은 뇌물을 받는데 법을 어긴 데 있다. 되게 그들의 벗은 오품에 이르지 못하고 녹봉은 가족을 부양에 부족하니 만약 취하는 바가 없다면 수소 살아갈 바가 없다. 그래서 일단 그는 복록을 늘려주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딱 볼 수 있듯이 그 서리에게 수수료 대신 복록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 적혀 있는데 복록을 줬긴 했나 봐요. 예. 근데 낮은 복록을 줬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많다. 그래서 복록을 올려주는 거죠.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올려주는 거야. 예. 보니까 사절 보니까 그래서 내용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왕안서 입장에서 서리대의 부패가 너무 많다. 이게 박한 봉급 때문에 그러니까 또 승진기에 또 부재한다고 이제 정확히 하고, 그래서 그 처우 개선을 해서 봉급을 지급해줬다. 봉급을 더 늘려줬다는 거, 후하게 대해줘서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승진하여 보임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능력 있는 자를 경간에 발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서리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했는데, 보통 이제 당나라 때 보면 윤회관, 유회관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윤회관은 이제 간이고, 여기에서 송나라 때 유회관은 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풍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관료와 서리서의 계기를 줄어들고 행정 일체를 도모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료와 함께 이제 이렇게 익혀 두시는 것이 훨씬 더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왕서의 개혁법 관련된 내용을 받고 삼사법은 앞에서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제 건너뛸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그 왕안서 개혁법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름대로 의의를 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농업 생산 증대, 특히 농정수입법,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농정수입법이나 상공의 진작 등의 면에서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 당시에 관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신법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신법 개혁 자체가 사회 전반에 전면적인 개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관료들은 대상인 대주주 출신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다 이제 뭐냐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이. 예, 그러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법당, 구법당을 해도 구법당이 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강이라든지 뭐 소식이라든지 소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 다 구법당 출신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 이와 같은 강범위한 개혁을 시행한 어 하면 관료 내부의 위견 수렴, 충분한 동의 도출 작업이 소홀했다. 밀어붙였다는 거죠. 게다가 보수적인 사대부들은 급격한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지주와 대상인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관료대 이해에도 배치되었다. 자, 여기에서 왕왕성 개인의 비타협적이고 독단적인 성향과 신법당 인물 구성에 취약했고 반대파도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법당의 인물 구성에 취약했던 게 뭐냐면 얘를 계승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의 어떤 이제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신법을 이용했죠. 착취라고. 그러니까 왕한성은 국민들을 좀 약간, 백성들을 좀 편하게 살려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 사람의 의도대로 이게 굴러가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왕한선 10번의 평가가 되게 보면 정근대 시대는 부정적이었어요. 예,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툰 소인, 여민쟁리하다라고 정통을 파괴하고 나라를 멸망을 이끄는 정통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이 왕한선 10법을 계승한 신법당 사람들이 이 부정부패가 많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왕한선 자체의 신법 전체도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건 지주로서 성격을 갖는 사대부층이 남성위의 구급당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에 따라 내준 평가했다. 반면 대체로 소상인이나 이제 소농민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사회 위기에 대처하고 있던 진보적 개혁이라 평가하는 이도 있다. 이렇게 아마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때는 이제 후대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에도 농민들 반대했다고 이제 적어놓으니까 요거 좀 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입장은 아마 나중에 그런 것은 이제 소상인 입장일 때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주관적 평가가 내포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왕하세 신법의 주된 목적은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적,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었으며 소농민을 보호하는 등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손흥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정치의 주요 목적이 아니었고 요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에 대한 또 재반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마한성의 입장에 어떤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재반론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동계도 이제 앞에 설명한 뭐 시역법, 그 다음에 군수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욕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 군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가법, 보마법, 뭐 이런 거 있고, 태학상사법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밑에, 좀 보겠습니다. 그 결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마흔세 개혁은 중소농민, 상공업자를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바로 잡으려는 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주나 대상들, 관료 집단들 이익에 정면으로 이해됐던 거고, 따라서 보수파의 사마강, 이 사마강이 이제 자치통감으로 쓰는 유명한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당송 팔대가 중에 뭐 이 소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소초에 다 반대했던 사람이야. 다 구법당이야. 그래서 구법당이 거의 관료의 다수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법당의 맹렬한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이후 이제 신구법당의 치열한 당정을 전개되었다. 그래서 당쟁 관련된 역사 사사에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황제들이 즉위할 때는 그러니까 황제들이 신정할 때는 되게 신법당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황제가 어릴 때 이제 수렴천천할 때 이제 뭐냐면 황후들이 즉위할 때는 이게 이제 다시 구법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종래의 왕왕사의 신법에 대한 평가는 남송 이후의 명청대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면이 강했다. 그래서 왕왕사에 비난받는 기본 요인은 신법의 실시 과정에 국가사회주의 통제경제,
아까 이 주례에 입각해서 국가가 이제 직접 간섭을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강함으로써 다수 사대부 관료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그 위에 이제 신종 이후에 당쟁과 신법이 서로 얽히게 되면서 신법 내용이 왜곡되었던 점. 원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에 따라 신법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최경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시종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법과를 뭐냐면 작친하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거든요. 이 상당히 부정부패 관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북송을 멸망시키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구법당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또 정당해주고 그 왕왕성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비판의 어떤 근거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또 당쟁이 심했어요. 예. 그래서 이 당쟁이라보다는 요즘에는 송나라 때는 분당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 분당.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분당이 이제 심했다. 그래서 송나라 때도 이제 그 분당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호의적으로 보게 되죠. 특히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는 성리학, 이학 이런 것들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그 정치 이념 중에 공치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황제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사대부가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공치주의에 입각해서 요에 입각한 이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정치 파당을 짓는 것이 당나라 때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분당죄라고 처벌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분당이라는 의미가 송나라 때 상당히 좀 뭐냐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분당론의 변천 과정, 인식 변천 관련된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분당제다 갖고 이제 상당히 나쁘게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는 조광조도 이제 분당제에 걸려갖고 이제 처형당한 거고. 근데 선조가 집권하고 살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성리학적 공치주의가 강조되면서 분당이 상당히 뭐냐면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됐잖아. 요거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송나라 때는 당쟁이 심했어. 네. 그래서 이제 요 당쟁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송나라 당쟁은 신종 시기 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제 예전 구법당, 신법당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종 때는 하북 출신의 관료와 강남 출신의 관료가 대입돼 있었고, 그에 인종 때 범중왕, 판기 등의 혁신 관료와 인종 측근의 여의관 등의 보수파 관료 사이에 분당이 만들어져서 정권 싸움이 이제 전개됐다. 그래서 이제 인종 항우인 그 가구의 폐해 문제를 야기된 혁신 보수 양파 싸움에 이제 치열한 그 분당이 있었는데 인종 때 연호가 경력이거든요. 경력 당위가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제 뭐냐면 그 분당 과정을 좀 정리하면 그 당시 이제 인종 때 하북하고 강남 지역에 그때 인종이 아니라 잠깐만요. 잘못 적어놨네. 아, 태종 때죠? 예, 태종 때 잘못됐다. 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태종 때요. 태종 때 있고 여기가 이제 경력당의 인종 때죠. 인종 때. 가구의 폐위 문제 때문에 이제 싸움이 있고 영조 때는 뒤에 이제 영조의 친아버지 치고 때문에 영조 복위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그걸 싸웠고 신종 때는 구법당이나 신법당.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지만 그 뭐냐면 선인태후가 있었어요. 선인태후. 그래서 이제 철종 그 직위 어릴 때 직위했으니까 선임태 때는 또 사마강이 국당 있다가 철종 때는 신법당 있다가 시종 때 또 뭐냐면 그 앞에 이제 또 잠깐 어릴 때 직위했으니까 또 태우 시기 때는 또 구법당 있다가 시종이 친정하는 다음에 또 최강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신법당이 기용하고 자 이렇게 당쟁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종이 죽고 나서 조카 영종이 즉위하죠. 영종이 이제 일종의 반계열족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영종의 친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냐면 영정 복위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이해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종 복위 사건이 송사 영종 복위에 있는데, 영조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왕이가 아닌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조가 친아버지 복항을 항고라고 칭했으나 아직 추존하여 높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중서성인 예간과 대간들이 복항에 대한 그러니까 위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생기죠. 그래서 한계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오늘날 누구의 아들입니까? 황제가 답하기를 인종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제 인종의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왜 그 아버지를 또 뭐냐면 복황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느냐? 황제가 잠자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일 때는 인종의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일단 법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인종이지만 자기가 친부는 복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복항을 뭐냐면 자기 아버지로 삼고 싶겠죠. 칭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한계 등이 이제 말하기를 사람의 정으로 누가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법상 그럴 수 없다. 종법상은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친부를 큰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자기 아버지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하면 인종이 이제 수사 없이 이제 사망하면서 그 조카가 이제 즉위하면서 문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종의 이제 양제로서 이렇게 이제 그 영종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반개월 쪽에 이제 이렇게 왕위가 계승하면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선조 같은 경우에도 그 중종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종이 아들 없이 죽으니까 선종이 중종의 양자로 입장에 돼서 이제 이렇게 선조가 들어갔던 거고 선종이 아니라 선조예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마찬가지. 고종도 마찬가지죠. 고종도 원래는 철종의 아들이 아니죠. 근데 고종도 철저히 양자로 입적해갖고 왕위 계승을 하는 형태야. 그래서 그래야지 종법상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자기 생부를 아버지라고 항고를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양측의 대립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보수파의 입장으로는 항백, 종법상 이제 항백이어야 되지 않냐?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근데 생보다도 이게 종법상 맞지가 않다. 분명히 법적으로 지금 인종이 이제 뭐냐면 양리가 들어갔고, 그렇게 인종을 계승해야지 이제 뭐냐면 영조의 지위가 이제 종법상 맞는 거 아니에요? 왕통이 쫙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영종은 인종의 양자로 들어가 항의를 계승했기 때문에 대통은 이런 인종이 유일한 아버지다. 따라서 친아버지는 황제의 큰아버지 뻘을 대응하는 건 예법이 맞다. 그냥 항의 계승의 정통성은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개혁파 한기 구량수 같은 사람들 입장 볼 때는 아버님을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과 낳아준 은혜, 사치는 별개다. 대통은 인정액이 있지만 자신의 낳아준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 그러니까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인간적 도리에 더 중요시 여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논쟁이 어떻게 됐냐. 18개월 동안 이제 송나라 조정을 갈등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처음엔 사마강을 중심은 보수파들이 우세했지만 결국에는 황제가 이제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겠어요. 한기나 구양수 같은 그 사람들이 심어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조의 친아버지 복항은 항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항고라는 것은 그 항백의 큰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이제 부르게 되었다. 추존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히 호칭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뭐 보수파, 개혁파 간의 어떤 다툼하고 연결된다. 물론 보수 개혁이든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여튼 당파 싸움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건 신법과 구법당에서 이제 신법당 구법당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송나라에서는 이렇게 당파 싸움이 뭐냐면 일상화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영조 보기 사건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정 보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송대에는 왜 이렇게 당쟁이 심했나? 이걸 좀 보면요. 일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제 그 한 세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황제 독재 체제 관료 조직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황제는 자신의 독재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의 집권을 분할하고 관료하고는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권력에 집중을 방지했다. 앞에 이제 송나라 그 관료 조직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 사람한테 한 교한테 몰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분할시키고 견제시켜주는 그런 것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관료는 항상 황제의 뜻을 살피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관료의 분당을 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역적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은 땅이 넓어서
각 지역 간 차별이 심했다. 삼국의 분립이나 위진남북조의 대립, 그래서 당말 5대의 분열은 지역 간의 대립이 더욱 조장되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중국 같은 지역색이 너무 강해. 어마어마한 땅이죠. 우리나라 그보다 그 뭐 22배? 인구도 더 많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장 위구르나 뭐 저 티베트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 한족들이 사는 땅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 언어가 다르죠. 거기서는요. 자,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정치적인 어떤 그 뭐냐 깐시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중국에 있었어. 예. 자, 그래서 북송이 하북에 일어났으므로 개국공신은 하북인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하가 통일되면서 강원을 통해서 강남이 정계 진출이 활발해지자 강남 개발로 경제적 중심이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그 강남인이 하북인을 압도하게 되고 양자가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신법당과 구법당의 인맥을 보면 대체 구법당은 하북인 중심으로 뭉친 데 반해서 신법당은 강남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북 출신의 사마강과 강남 출신의 왕한석이 대표적이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강남인들이 다 신법당이다. 그건 아니에요. 신법당이 구법당보다 훨씬 더 많아. 구법당이 더 많아요. 신법당보다. 강남인들도 상당수가 다 구법당 출신도 많아요. 근데 신법당을 보니까 강남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강남이나 구법당이 하북과 강남은 그 많지만 신법당 안에 보면 강남이 다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소수지만 그 안에서 강남이 다수지. 강남인들이 구법당, 신법당은 그러니까 그 신법당은 강남, 구법당은 강북 이렇게 도식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구법당 안에서 또 강남이 상당히 많고 다만 신법당 안에 강남인들이 뭐냐면 상당히 다수가 차지하고 있다. 그 안에 너무 조금 그 신법당 조그만 풀 안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송대에는 과거 시험에 대한 합격하면 그때 지공고가 평생 은혜에 존경하며 그와 인맥관계를 유지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시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실시한 이유 중에 그 당나라 때 문제점, 자주 문생관계를 좀 폐지시키고, 그 뭐냐면, 중국의 황제가 자주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신하가 문생이 되는, 그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왜냐면, 전시제도에서는 그게 형성이 안 되지만 그 뒤에 이제 뭐냐면 그 해시라든지 뭐 그 밑에 다 시험 있잖아요. 예. 그 중앙에 보는 시험이나 뭐 지방에 보는 이런 시험에서 이제 뭐냐면 그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자주 문생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당나라 마찬가지로 인맥관계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전시 단계는 안 되지만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제가 까먹었는데 갑자기 뭐 성시나 뭐 이렇게 해시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 시험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합격한 관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승진하거나 지방간에서 중앙 올라갈 때 상관이나 고관의 신원 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라고 했고요. 그래서 신원 보증을 해준 보증을 거주라고 해서 이렇게 인맥 관계를 또 유지했다. 자, 이것이 문신 관료 사이의 인맥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왜냐하면 당나라는 천인 상응선에 입각해가지고 이 뭐냐 정치의 주체를 황제만 본 거야. 근데 이 송나라 때는 송학, 이학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공치주의가 이제 확산되죠. 그래서 이라는 존재를 모든 사람이 다 뭐냐면 내재 받고 보편적 이가 있죠. 그래서 보편적 이를 이제 뭐냐면 다 받고 그렇지만 그게 네가 잘 발현되지 못한 게 그 안에 있는 기라는 것의 청탁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청하면 잘 발현되는 거고 이가 탁하면 발현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청한 존재는 누구냐? 기가 청해갖고 이가 잘 발현된 존재를 황제나 사대부로 봤기 때문에 황제와 사대부가 협력해서 같이 뭐냐면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공치주의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여기 사대부들이 공의식, 국가라는 어떤 공의식도 갖게 되고 그런데 이때 이제 분당론이 제시되면서 프랑스가 종교의 당나라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 입장에서 이 분당은 긍정적 입장을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구양수는 송대 관료사의 당정에 대해서 분당론이라는 걸 제시해서 군자에겐 진분과 소인의 위분을 구분하고 군자는 도를 함께 동지의 뜻을 분당을 이제 발생하고 진정한 분당. 그러니까 분당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군자들이 모여있는 방당은 진붕이고 소인들이 만든 나쁜 잘못된 분당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문제는 이 진분과 미분이 어떤 걸 구분하냐. 자기파는 진분이 되는 거고 저쪽은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 소인 논제가 또 연결돼요. 이게 다 상대방을 소인화 취급하고 나는 분자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그 모양이 어디로 이제 또 가냐면 송나라 영향을 받은 그 송나라 성리학이잖아요. 성리학 영향을 받은 조선도 마찬가지야. 조선도. 항상 그 뭐냐면 진붕 위붕 나누고 항상 근데 군자 소인 논쟁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 연결돼 있어요. 자, 그다음 신종이 죽은 후에 열사인 철종이 즉위를 하죠.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 88번이에요. 자, 신종이 죽은 후에 열사인 철종이 즉위하니까 또 북송의 당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신법당, 구법당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섭정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영종의 왕후였던 선인태후예요. 예. 근데 선인태후는 그 당시 사마강 등 구법당을 기용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원호 구법당 시대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왕성 개혁이 대부분 이제 대안 없이 폐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송대 모순을 개혁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내버려 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원우 구법당 관련된 내용, 선인태후가 집권할 때 원우 구법당이 다시 한 내용이 거기 이제 사하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원우 구법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이걸 좀 지워야 되겠는데, 그 밑에 거를. 아, 잠깐만요. 지워야 되겠다. 네. 완벽하게 지워야지 이게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철종 봉기, 그죠? 철종이 나이가 10살 때 즉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선인태후가 이제 수렴천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이때 이제 왕한선 신법 내용이 상당히 폐지하라는 내용이 있고, 이때 이제 서마강이 문화시험을 삼았다. 그래서 서마강이 정권을 장악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 시역법도 폐지되고, 청법도 폐지하고, 모육도 폐지하는 그리고 예전에 문제가 됐던 차역법이 다시 부활되는 그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섭정을 맡은 선임태후가 심법을 매우 비판적이었고 그녀는 신종개혁을 인해 쫓겨났던 사마강을 필두한 이 구법당을 대고 이제 등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상이 된 사마강은 선임태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소환스럽게 한다 하는 명목 아래 망한센시법을 다 폐지시켰어. 그래서 이때 철종의 연호가 뭐냐 원우였기 때문에 원우 구급당 시기라고 원우 강화라고 또 불렸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폐지하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안이 없어. 그래서 그냥 신법을 그냥 그 꼴보기 싫다고 다 폐지시킨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사마강이 불과 몇 달 만에 뭐 시역법, 총무법, 뭐 모욕법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폐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법당 내에서도 일부 온건파들이 신법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있으니까 남겨두자. 그러니까 사망왕이 신법의 학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치를 이제 원종을 개혁 정치의 원점을 되돌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그 성인태후가 친정이 끝나고 이제 어린 황제가 친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철종이. 그래서 다시 신법당을 들어놓고 구법당을 내치고 그런 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철종 초기 때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관련된 내용을 좀 계속 볼게요.
자, 서인태후가 죽고 나서 그 철종이 이제 신장하게 되자 신법을 또 취했어요. 그래서 마흔성 이미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신법파인 장동과 증포를 또 기용했고, 그런데 또 이제 그 20대 신법당도 왕한사의 개혁 정신이 망각한 채 이제 자기가 당한 만큼, 그러니까 당한 만큼 이제 뭐냐면 갚아준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보복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원후 단적비라고 해가지고 원우 시기 때 아까 이제 이게 뭐 구법당을 이제 그 주도했잖아요. 그 주도한 사람들 이름을 다 뭐냐 비석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적어놓고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숙청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결국엔 시종 때 최경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최경이 이제 상당히 많아먹었죠. 이 사람이 상당히 완전히 뭐냐면 좀 이렇게 간신배요. 상당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원서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욕했던 사람이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경이 다 말아먹었다. 그래서 송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와중에 대토지 수요 증가와 자연농민의 몰락, 그 다음에 각지에서 자주 일어난 반란으로 사회 내부에 심각한 모순이 노출되었다. 그래서 각지에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농민 반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거기 그 한의중에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특히 이제 요와 금에 대한 북방의 외교 잘못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침해받고 정강의 변호를 해갖고 멸망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의중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좀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이때 강남의 내원, 그러니까 흥종의 동생이죠. 고종이 이만에 가서 도읍을 세워서 남송 정권을 수립했다. 그러니까 이만이 이제 이 항주인데 이 남경에 처음에 이제 수도를 했다가 이만 항주로 옮겼어요. 예. 그래서 수도는 남경 처음 했다가 그러니까 남경에서 세운 건 맞아. 근데 이게 이제 수도를 이제 남경에 좀 있다가 금나라국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좀 안전한 그 남쪽에 이만 항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송 정권의 수입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북송명의 역사의 특성이 있는데 내부적 원인과 그 외부적 원인이 있는데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외부적 요인 때문에 컸죠. 이민족 침입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교나 군사력을 외교 정책을 잘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시켰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그 원인이었고요. 자, 거기에다 이제 그 북송 멸망 직전에 시종의 선화 연간에 산업 생산이나 사회 전반에 넘쳐서 태평성대적 사회상을 볼 때 이게 붕괴하면 사회구조가 아니야. 물론 농민 반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외교를 참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를 이제 강화시켰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보시면 되고, 자, 이때 고려에 사신을 갔다 들어온 서경이라는 사람이 고려도경이라는 걸 편찬했어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거는 뭐 중국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 문제인데,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두 번이 나왔어. 고려도경. 예. 그래서 고려도경은 그 당시 12세기 때 이제 고려의 어떤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텍스트와 함께 그림을 같이 이제 제시한 건데 원본이 사라지고 지금 텍스트만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사료로서 고려시대의 어떤 생활 풍습을 알 수 있는 1차 사료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료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마지막 더 볼게요. 자, 남송 정권의 수립과 초기 왕정의 이제 왕조의 불완전 출발에서 용학의 정권은 15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기반은 송대 지식인의 대의명분과 하위사상이 있으며 그 과정에 성리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주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예, 요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송이 경제 기반이 강남을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당나라가 그 안사에 난 이후에 거의 100년 동안 유지됐던 거 강남이 이제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남송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강남의 물자를 강북 옮겼잖아요. 예, 운하를 통해서. 근데 북송이 이제 멸망하니까 더 이상 우쪽 옮길 필요 없죠. 거기 이제 그 그러니까 하북쪽으로 옮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잉여 생산을 강남에 다시 재투자하면서 강남의 경제 발전이 상당히 고도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민족의 침입에 의한 북송의 이제 멸망에는 이후에 왕조의 어떤 멸망에도 반복됐다. 그래서 남송과 송은 몽골에게 멸망하고 원은 한민족에게, 명은 다시 이민족, 청나라 지배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송 이전의 중국 왕조의 멸망사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송 이후에는 이민족의 외부 요인으로서 북송 멸망의 성격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국 수도의 변천 과정이 있죠. 요거 좀 기억해야 되세요. 이게 10년도 기출문제 나오고 가끔씩 이제 요거 관련돼서 뭐 기입형 문제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고 요 지명을 써라, 뭐 수도 위치를 써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크게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예, 보면 서안, 낙양. 이게 정통적인 이제 뭐냐면 수도죠. 이 서안은 장안이에요. 그래서 서안과 낙양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 남조 국가들 남경이 이제 줄을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명청금 다 북경이죠. 수도.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특이하게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경제적 요인이 되게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송나라는 이제 북쪽은 북송 개봉, 변주라고 하죠. 그 운하의 중심이 개봉이고, 5대 이제 여러 국가들도 개봉을 이제 수도로 정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송은 항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도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 대양, 이런 것들 다 개봉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남송, 이렇게 번경, 그다음 이만, 이 번경을 개봉이죠. 오늘 이만 항주고, 원명청,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이제 북경인데, 자, 여기에서 명나라는 초창기 때 남경이었다가 북경 옮기죠.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화민국 시기 때는 남경이었죠. 남경이었다가 나중에 1949년에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수도를 이제 북평, 그러니까 북경호 이제 이름 바뀌죠. 예, 북경호 이제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용어 해석을 좀 보면 경사란 용어가 등장해. 경사. 그래서 예전에 위화도난다. 위화단 사건 때 경사의 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사의 변이는 뭐냐? 이 경사는 수도를 의미해요. 수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수도를 칭하는 보통 명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 수도가 어디서 북경이죠. 그러니까 북경에서 일어난 변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도 경사라는 말 써요. 서울 칭할 때 그때 한성을 경사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나 그 뭐냐면 책을 읽다 보면 명나라 초기 때 경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경사는 명나라 초기 때 영락제 전까지는 그 남경이죠. 예. 그래서 수도라는 의미다. 경사라는 거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송 정권의 어떤 성격을 이제 좀 이따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한이중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한이중이 이제 북송 멸망 관련된 내용이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이렇게 있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는 앞에 이제 내용했던 거, 그 당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으면서 또 읽어볼게요. 자, 한이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15페이지 펴보세요. 215페이지. 자, 송계에는 일반적 관료가 당팔만도 다툰 정쟁이 많았던 시기다. 그래서 신법을 둘러싼 당쟁만큼 격려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왕안서에 대한 반대는 최초 군수법 실시부터 격렬해져 점차 신법의 제정에까지 미쳤다. 반대제는 구양수, 북필, 한기, 문어박, 사화강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대부 이제 관료도 있고 거기 이제 신법의 구성에 이제 참여했던 소철 정호도 반대파에 가담하여 왕안서에 동조했다. 그래서 소철과 정호도 원래는 신법방이었는데 왕안서의 꼴 보니까 이제 얘하고 논쟁을 해갖고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여기 보면. 그다음 왕안서에 대한 신중의 신임이 두터 신중이 죽을 때까지 신법이 유지됐다가 신중의 죽음은 신구 양당의 정치적 위기를 역전시켰다. 그래서 철종의 후견이었던 선인태후가 구급당 인물들 중앙에 요직에 배치시키고 사마강은 재상이 되자 신법을 폐지하고 국어를 부활시켰다. 앞에 이제 사회에서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치통감을 지은 사마강의 필도 신법을 반대한 당파를 구급당이라고 했고 9년 걸쳐서 선인태후의 섭정이 끝나고 철종이 신정하게 되니까 다시 신법당이 등장하죠. 그때 이제 집권한 신법당 인물이 장돈이나 뭐 진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급당을 배척하고 이들 계우 양당 대립이 있다가 또 철종이 죽고 실질적으로 이제 북송 최후양의 시종이 즉위하니까 섭정이 상태하게 됐어. 자, 그래서 상태호 때 뭐 양당이 하해를 시도하고 했지만 실제로 상태호는 구급당 쪽으로 이제 기울였다 보시면 돼요. 예. 또 신법당이 시종이 이제 신정되니까 그 뭐냐면 재상이 된 최경이 구급당을 또 탄압을 하죠. 그래서 최경은 구급당이 정권을 잡을 때
후보를 추진했다가 신법당 창화가 되자 이에 가담한 기회주의자였다. 이렇게 원래는 얘가 이제 구법당에 있다가 신법당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법 자체에 대해서 실제 공감한 게 아니라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 구법당에 있다, 신법당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법의 취지를 항상 왜곡해갖고 자기의 어떤 사리사 욕을 이제 하는데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전후 16년간 재상을 지냈는데 사마강 등 390명, 309명의 구법당 인사들 단단히 나뉘어서 원유 당직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있는데 앞에서 원유 시기는 선인태후가 집권했던 철종 초기 때의 연호예요. 그때 이제 구법당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때 신법당 정권은 이제 뭐냐면 북송 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북송말의 신법은 이미 왕한사의 신법 정신을 이제 정신을 잃고 오히려 백성의 수탈한 도구로 변했다. 당장에 따른 지방행정 혼란과 시종의 개인적 사치. 이 시종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 무능했어요. 예. 근데 예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됐어야지 뭐 미술 화가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원래 그 정근대 시대 때는 왕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 정치에 그 황제가 됐긴 했지만 정치는 팽개치 치고 그래서 이제 뭐 채경이나 뭐 저 한간대에 맡기고 그 당시 이제 개인적 사채 지었고 특히 시종 때 이제 뭐냐면 했던 게 뭐냐면 이거 기괴한 암석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마당에 깔아놓고 이제 구경하는 게 그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간디나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막 색칠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시종의 개인적 사치 때문에 그 돈은 점점 심해졌다. 시종시대의 신법 때문에 재정이 풍요해져 저명한 화가를 초빙할 정도 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송대뿐만 아니라 전국 근대사를 통해 최고의 미술 정상기에 이르렀던 시기였고요. 물론 재정이 풍요했다는 게 꼭 백성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뜯어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종의 이제 사치가 한층 심해졌는데 그로 인해 유흥의 이제 비용이 많이 엄청나게 소모되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신법에 의한 국가 재정이 나아진 반면 농촌사회 불만이 이제 쌓아갔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황금 시대 당시 하북에서는 여진족이 반응하기 시작해서 두 개의 대반란이 났는데 이 농민 반란 내용 좀 기억해 두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이때 대표적인 두 개 난이 뭐냐? 송강의 난하고 강남에 사는 박람회 난이야. 송강의 난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 수호전, 네, 유명한 수호전에 보면 거기 외전어 금병매가 있거든요. 금병매. 그게 이제 뭐냐면 있고 있는데 하여튼 이 수호전하고 금병매가 연결되는 게 이 송강의 난을 이제 소재로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박람회 난이에요. 박람회 난. 그래서 이 박람회 난 강남에서 이제 일어난 난인데 1120년 북송말 최경이 추진했던 궁전의 그러니까 정원 장식 뭐 기괴한 그런 그 돌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 시종이 이제 취향에 맞게 이제 채취하는 채취했는데 이에 저항해갖고 강소성의 방랑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이다. 반란은 만이교 신들이 많아서 참가했으며 독재의 국가에 건립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박람회 나는 경제적 요지였던 강남 지방에 발생을 했던 거고 항주도 공락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황급히 근가 연합했던 병력을 빼가지고 그 뭐냐면 반란을 진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나라는 원래는 송나라하고 그 나중에 이제 해상의 맹을 맺고 같이 이제 뭐냐 요나를 공격해갖고 연훈 16주를 뺏고 하자. 연훈 16주 뺏으면 돌려주겠다. 이제 송나라한테 그렇게 해서 해상의 맹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같이 협공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연훈 16주를 뭐냐면 협공하러 가려다가 박람회 난이 있으니까 그 군대를 빼가지고 농민반란을 진압하는 데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박람회 난을, 그러니까 연훈 16주를 이제 차지한 거는 금나라 군대, 거의 100% 금나라 군대에 의해서 연훈 16주가 이제 뭐냐면 함락이 됐고, 그제서야 이제 박람회 난을 진압한 송나라 군대가 병력을 빼가지고 다시 이제, 그 뭐냐, 건한을 공격했는데, 이 건한의 패장병조차도 패장병한테 깨지게 되죠. 그만큼 송나라가 군대가 약했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요를 공략했던 정예군과 하부의 군대 15만을 동원해서 박람회 난을 진압을 했다. 그래서 송강을 필두로 36명의 이제 지도자, 요거 이제 수호전에 있는 그 소재 모티브가 됐던 거죠. 영도대 집단이 상동의 양상방을 근거로 해갖고 행위했지만 후일 정부에 투항했고, 자, 이 반란을 소재로 한 것이 수호전이고요. 수호전의 외전이 됐던 것이 거기에 또 하나의 또 그
그 얘기를 끊어갖고 만든 것이 금병매죠. 금병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박람회랑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요 박람회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거 이거 지워야 되겠다. 박람회랑 명령어를 자주 이제 쓰는 것보다 이게 통일해갖고 내는 게 좋긴 한데 일일이 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예. 오타네. 오타가 있어도 얘는 알아서 잡아주더라고요. 예. 부탁해줘라? 부탁해줘. 예, 날짜 빼야 되겠는데? 예. 하여튼 뭐 알아서 이제 얘가 판단하니까. 자, 여기 이제 박람회랑 관련된 이제 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본기에 있는 원사료 내용이고 그 밑에 해석본 있죠. 그래서 선화의 인연. 선화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종 때 연호예요. 겨울 10월에 목주 청기현에 사람했던 박람이 반란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목주와 흥조 여섯 개 주를 이제 함량인데 여기 목주는 아마 이제 강남 지역인 것 같아. 강서 지역. 그래서 이제 조선을 내서 동간은 이제 그 당시 한간이에요. 유명한 한간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채경도 있지만 이 동간도 나라 말아먹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동간을 강해형절 선무사를 삼아서 그 중앙군이죠. 진과 진지방의 병병 한 병 15만 있고 톱을 했다. 결국에는 방락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방락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방락을 청계동에 이제 방락을 사로잡았다. 이건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얘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종 시대 때 급식한 수탈 일어났죠. 시종이 예술이 일어났지만 정치에 돌보지 않았어. 그래서 그 총애한 신하들에게 하석강 뭐 기괴한 이제 돌하고 나무를 운반하고 그때 백성들의 수탈이 심했고 특히 이제 강남 지방의 물산이 되게 풍부했기 때문에 수탈 강도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종교적 색채가 그냥 강한 아까 만이교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이 일으켰다. 박남이. 그래서 박남이 종교적 색채가 띈 반란. 아까 만이교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는 스스로 성공이라고 칭하면서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고 세금을 감면을 내세우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농민과 강상 노동자의 지지를 얻었다는 거. 그래서 항주를 포함한 뭐 6개 주, 52개를 점령했다는데 근데 항주를 여기 앞에서는 점령을 했다고 안 돼 있죠. 잠깐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박람회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항주도 공락된 상태에서 아마 공락된 상태니까 공격돼서 함락됐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송나라에서는 만약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송나라는 북방의 요나라와 금나라 공유하기 위해서 요나라와 이제 협공해서 금나라 견제하는 건 좀 잘못된 거고 그 당시 금나라 협공해서 요나를 공격하기도 했거든요. 그 주력 부대를 북쪽에 배치된 상태였는데 이때 이걸 이제 빼가지고 이 뭐냐면 점령을 공격을 했죠. 그때 이제 동간이라는 이제 그 아주 그 유명한 한간을 이제 총사령을 해서 그 당시 그 임명해갖고 이제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압도적 강군의 물량 공세 반란군은 1121년 4월에 6개월 만에 진압되었다. 박람회 처형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력 부대의 남하로 또 이제 북방의 반격을 허수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요나다하고 싸우다가 그 요나다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동맹국이었던 이제 뭐냐면 금나라가 약체구나. 저 정도면 내가 그냥 조금만 해도 금방 이제 항복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송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북송은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일시 금주의 도움을 받아 수건했던 영경을 수복했지만 국내에서 이미 인심을 잃은 상태였으며 그 다음에 금과 약조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금의 공격을 받아서 명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북송이 멸망하면서 보가법 등 일부는 제외하고 신법을 종을 구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냐면, 좀 보겠습니다. 금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다. 네. 이거는 그냥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보면 정강의 변이 나왔죠. 1127년에 북송의 수도 카이퐁이 여진족이 금나라에게 함락되는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때 시종과 흠종 같은 두 황제를 포함한 송나 황족과 관료들이 상당히 끌려가는 치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흠종봉기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시종이 이제 시종 마지막 황제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여진족이 쳐놓으니까 그 자기 아들한테 넘긴 거야. 그러니까 그때 흠종이 됐는데 흠종은 벌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나라 군대가 수를 격파하고 대대를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흠종이 금나라 군영에 가서 하인을 청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황제와 태상, 시종이죠. 패하고 서인을 삼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북쪽을 끌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황제가 통곡하며 신하에게 이르기를 짐이 이제 멀리 사냥을 가니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다. 끌려가서 이제 온갖 치욕을 당하고 거기에 죽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이런 그런 것들이 일어났나? 자,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는 자신의 오랜 숙제였던 그 요난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부상했던 여진족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게 해상의 매개인데, 그 송원과 금화 혹공 요난을 멸망했죠. 실제로 금나라가 이제 혹공을 이제 금나라가 이제 거의 주도를 했죠. 이 과정에 송나라 군대의 무능함과 나약함이 금나라에 그래도 노출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패배한 그 요나라의 어떤 장군들 요나라 군대한테도 이게 이제 송나라가 깨지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송나라의 실체를 파악한 금나라는 그 동맹을 깨고 송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세웠던 사람이 아골타잖아요. 아골타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송나라에 대해서 좀 우위를 지켰는데 그 동생이 즉위하니까 그 강경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을 했고 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송나라 이제 공격을 했죠. 1차 침공은 1126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근근히 수돌포위하니까 겁에 지는 시종이 아들 흥종에게 황제 이제 그 잘 불려주고 도망쳤고 그래서 송나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북경 지역 부근 땅 그러니까 북경은 이제 연수심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하중 지역까지 그러니까 양쯔강에서 이제 그 이남 있죠. 해이수인가? 그 해이수인가 그 북쪽 일부 땅을 떼어다가 하향을 한 줬고 그 하인을 맺고 근근에게 이제 돌려보냈고요. 2차 침입 때 송나라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떼어주겠다고 하고 뭐 배상금 했는데 그걸 안 되니까 다시 침입했어요. 카이풍을 완전히 포위하고 함락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금나라 수도를 철저히 약탈하고 불태웠고요. 그 다음에 되게 치욕적인 게 그 후에 이제 수천 명의 이제 뭐 관료나 기술자, 그다음 항우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 다 이국 땅에 비참한 체을 받았고 그때 뭐 황제의 뭐 비빈이라든지 공주라든지 다 이제 뭐냐면 거기 여진족들의 이제 성노리기로 전락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때 이 사건 때 하북 지역을 모두 상실한 북선 멸망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죠. 예, 흠종의 아우였던 고종이 이제 그 남쪽으로 들어서 이제 남송을 건국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의 병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남송의 건국과 전국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신동기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보는데 남송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나온 건 없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상식선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남성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내일 또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